얘 가스예요?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차차쌤입니다. 오늘 르노 자동차의 중형 SUV QM6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요것도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궁금했던 모델이 바로 눈앞에 있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엄청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 QM6의 새로운 라인업 QM6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요거는 밴 차량이에요. 왜 밴이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일단 가성비가 좀 좋다. 그런데다가 화물차 용도잖아요. 보시면 2열 공간이 완전히 다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주 평평한 바닥에서부터 자전거나 뭐 강아지 짐나 실제로 저런 대형견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반려견과도 함께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가뜩이나 QM6가 중형 SUV 라인에서 가성비가 좀 좋기로 유명한 모델인데 밴이 되면서 그게 더 대폭 확장이 되고 또 이 차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량은 이 밴 모델은 아니에요. 오늘은 QM6가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박수 칠 일 아닌가요? 오랜만에 이 르노 QM6의 달라진 얼굴, 그 바뀐 모습의 차를 직접 한번 타보러 갑니다. 얼른 이동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친구가 바로 QM6, 달라진 새로워진 QM6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LPG 모델이에요. QM6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LPG 모델 차량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그릴이 달라졌지 뭐야?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의 아반떼를 봤을 때도 이 전면부의 그릴의 소재감이 좀 달라져서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QM6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게 약간 디자인의 대세인가? 이 그릴이요, 일단 디테일도 바뀌었어요. 내부에 있는 모양새들도 바뀌어서 가니쉬 장식이 강조되는 부분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겉에 드러나 있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 가니쉬의 소재감이 세틴 소재입니다. 세틴. 그래서 은은한 광이 도는 정도의 소재라고 보실 수 있고, 그게 블랙의 하이그로시랑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입체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자아내게 돼요. 헤드램프도 달라졌죠. 일단 전체적으로 풀 LED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LED 퓨어 비전이라는 레터링도 만나보실 수 있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형의 이 기존의 구형에는 없었던 이런 버티컬 장식이 나오는데 요것도 LED로 적용이 돼서 이전보다 시야가 좀 더 확실하게 뚜렷해진 인상도 드러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하부 범퍼들도 이전보다 좀 더 세련돼졌어요. 안쪽에 있는 그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QM6의 단정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중형 SUV이지만 사실 국산차에서 비교할 만한 차종으로 중형 SUV를 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새 뭐 스포티지, 투싼 이런 준중형 애들이 거의 중형만치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싼,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과 좀 대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유사하게 생각하시고 비교하실 법한 사이즈의 차량은 토레스입니다. 쌍용차의 토레스와 거의 비슷한 비례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상대적으로 전고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장은 또 좀 길어. 이런 차이가 있고요. 축거의 길이, 바퀴와 바퀴 사이의 길이는 좀 노멀합니다. 다만 이 차량이 다른 차종과 다르게 눈에 띄게 이 비례감에서 차이가 있다면 전폭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좁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는 좀 큰데 이 폭은 늘씬한 거야. 그래서 이 차량의 특유의 비례감과 맵시가 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측면부에서 한번 보시면 저는 이 전면부의 어떤 단정한 인상이 이 측면부의 전체적인 중형 SUV의 비례감을 봤을 때 우아하게 좀 연결이 된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쪽에 이 오버행에서 쭉 시작되는 이 크롬
바에서부터 한 번 더 장식이 되면서 좀 맵시를 더한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루프렉도 달려 있습니다. SUV다운 또 인상들을 마련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외관이 좀 둥글둥글하고 순해 보이지만 그래도 SUV다운 이런 느낌들도 자아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차량의 뒷부분을 봤을 때 램프부가 뾰족하지 않죠. 둥글려진 부분이 측후면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바디감의 볼륨감도 그렇고 좀 둥글둥글하고 순한 인상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갔어요. 새로워진 19인치 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 약간 더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요게 최신 차에는 좀 더 맞는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전면부에 나와 있던 그릴이 믹스 매치로 연결된 것처럼 이것도 이 안쪽의 스포크가 상당히 다양하게 믹스 매치화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보시면 그래 나는 이 진짜 QM6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봐도 그닥 질리지 않는다, 요거인 것 같아요. 이 테일램프 단정하게 이 눈썹이 쫙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쪽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구형 대비해서 이 하부에 있는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에 좀 입체감이 확실히 생겼죠. 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레저 활동 이런 거에도 적합할 만한 패밀리카지만 레저용 SUV의 느낌도 좀 내주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있잖아요. 실내가 은근 많이 바뀌었다는 거. 자, 일단 이 시트 색상 뭐야 이거. 이게 제가 이 외관에서 보라색 이 퍼플빛 컬러가 나는 차량을 보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올리브 그린 인테리어가 지금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QM6의 새로운 인테리어 컬러인데요. 올리브 그린 인테리어는 LPG 차량에만 또 적용이 되는 그런 신규 색상입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라색 외관 차량에 요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약간 언밸런스하네요. 뭐 화이트 아니면 블랙 색상 정도에는 실내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약간 퍼플빛 컬러가 도는 이 외관과는 조금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해요. 이 시트 자체는 보시면 이 바깥쪽에 이런 스티치 라인이나 파이핑 라인들의 색깔을 옅은 황토빛깔로 해놨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좀 진중해 보이는 매력이 좀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앉았을 때 저는 이 QM6를 타고 제가 막 LPG 모델로 장거리도 뛰어보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앉았을 때 시트가 되게 편합니다. 오래 달렸을 때도 편한 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버킷 시트형처럼 이 허리 쪽을 좀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좀 넉넉해요. 그래서 성인이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차를 타셔도 이 허리 부분이 좀 잘 받쳐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구형에 있었던 느낌 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림의 두께는 약간 적당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계기판인데요. 저는 좀 더 이 디지털 계기판이 확대가 되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7인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이라는 거 요거는 뭐 칭찬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쪽에 그래픽 같은 경우는 꽤 선명한 가시성으로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정말 많이 깔끔해졌네요. 자,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9.7인치의 디스플레이 만나보실 수 있고 일단 이 UX, UI가 싹 바뀌었어. 이게 안쪽이 훨씬 옛날보다 세련돼졌어. 이 그래픽도 좀 더 부드러운 색감을 지니게 돼서 이전에 QM6를 타셨던 분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확실히 누리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운전할 때 가장 편한 건데요. 내비게이션 내가 선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T맵이 연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내비를 통해서 경로를 파악하실 수 있고 안내를 시작했을 때도 그냥 바로 편안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게 세로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가로 형태보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면서 내 주행 방향과 노선을 파악하기에 사실 더 유리해요. 요거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물리 버튼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버튼과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비상등이 나와 있는데 약간 위치가 왜 여기 있나 싶긴 하지만 운전했을 때 손이 다 뻗는 자리에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래쪽에 열선과 통풍 둘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주 칭찬할 만하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옵션 운전석, 조수석에 다 열선 통풍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핸들 좌측 아래에 보시면 열선 버튼 누르시면 바로 스티어링 휠이 따끈따끈해지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뭐 아울렛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A타입 이렇게 충전 단자 포트도 나와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충전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핸드폰을 딱 놓을 수 있는 사이즈로 공간 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에 컵홀더는 약 한 4개까지 꼽을 수 있도록 좀 실용적으로 나와 있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아주 넓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제가 손 하나를 다 펴기는 좀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다 나오진 않아요. 한 요 정도, 한 4분의 3 정도 크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물건 정도만 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거 항상 제가 좀 보여드리는 르노의 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키 형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주머니 같은데 탁 넣었을 때 튀어나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패션을 망치지 않는 그런 키로 좀 실용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부츠 타입의 변속기, 역시 운전할 때는 이게 가장 편합니다. 가장 직관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2열 공간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자, 2열 공간도 한번 쏴라락 탔습니다. 제가 제 몸 사이즈에 맞게 시트를 앞에 맞춰놨더니만 레그룸이 너무 광활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주먹이 뭐야 5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보다 좀 성인 남성이신 저희 감독님의 책으로 한번 좀 더 노멀하게 봤을 때는 주먹이 한 3개 반. 그래도 레그룸 공간이 이 정도면 꽤 훌륭한데요? 꽤나 훌륭한 레그룸 공간을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이 차량의 전고가 그닥 낮지 않은 차량이에요. 딱 SUV 형태로 위에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보시면 머리 공간으로도 주먹이 2개 하고 한 반 정도 나오는 정도 수준입니다. 당연히 등을 기댔을 때는 더욱더 공간이 좀 확장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자, 요렇게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 딱 꺼내시면 컵홀더 2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과연 이 2열에 이 날씨 추울 때 2열도 좀 궁둥이가 따끈따끈해질 수 있는가. 왜냐면 이 차는 패밀리카 용도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2열에 태우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애기들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야. 그래서 열선이 빠졌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여기 있지 뭐예요. 아니 여기 이거는 내가 볼 때 운전자가 말 안 해주면 뒤에 앉은 사람이 절대 모를 것 같아. 가족들만 킬 수 있는 어떤 프라이빗한 열선처럼 느껴지는데요. 요렇게 숨겨져 있어서 넣어놨을 때는 아무튼간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된다는 거, 패밀리카로서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2열에 타보니까 뭐 좀 안 보였던 가니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도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에 또 하이그로시와 크롬을 같이 결합해둔 장식들이 오묘하게 들어가 있고요. 1열 대시보드에도 쭉 이어져 있죠. 1열의 도어, 2열의 도어까지 다 이루어져 있어서 내부가 전체적으로 좀 더 통일감 있는 느낌도 들면서 이전보다 좀 더 최신차, 요새 나온 QM6 같다라는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이 차량이 LPG 차여서 그런지 약간 시트가 조금 높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살짝 있는데요. 그런 단이 좀 높은 부분들은 사실 트렁크 공간을 열었을 때 가장 눈에 딱 들어오실 텐데, 일단 파워 테일게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살짝 한 뼘 정도 올라와 있잖아. 요런 데서 뭔가 다른 차다, 이 차는 LPG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쪽에 보시는 이 공간의 너비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느껴져요. 자, 요 청소기가 이렇게 닿아도 공간이 이 정도 남는 정도인데,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이게 확실히 높긴 높네. 머리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죠. 뒤로 가면 괜찮습니다. 뒤로 가면은 갑자기 다리를 좀 뻗고 고개를 좀 빳빳하게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위가 완전히 시야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가 이제 머리가 좀 부딪힌다는 거. 요게 약간 LPG 차량의 이 어쩔 수 없는 좀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진짜 LPG가 맞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를 싹 여시면 LPG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래쪽에 도넛
탱크가 깔려 있습니다. QM6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LPG의 뭐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처음으로 중형 SUV에 이 LPG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가장 좀 안정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차를 타보는 것이 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은 딱 닫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QM6 LPG, QM6 LPE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LPG, 중형 SUV에서 LPG를 탄다라고 한다면 우리 금식이가 아주 독보적이었던 존재였단 말이죠. 가장 처음으로 LPG를 달고 나온 중형 SUV이기도 하고 시장에 딱히 적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개 돋친 듯 잘 이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 LPG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갑자기 신흥 강자가 등장했죠. 이 차량의 체급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이거는 중형 SUV인데,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국산차 중에서 갑자기 준중형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사이즈를 다 너무 키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QM6랑도 일반적으로 비교 대상이 이제 되는 모델이 스포티지 아니면 투싼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스포티지에서 갑자기 LPG가 나왔습니다. 요러면서 제 생각엔 이 QM6의 어떤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만나는 신형 차량이어서 사실 좀 타이밍적으로 반갑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큽니다. 제가 또 스포티지 LPG도 몰아봤기 때문에 둘 다 타본 사람으로서 조금 어떤 면이 다른지 살짝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사실 어떤 차량의 스펙적으로 볼 때는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차량 다 비등비등해요. 가격 범위도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요 지금 QM6 LPG 차량을 한 중간 트림 이상으로 한 RE 트림 정도로 구성을 하시는 것과 뭐 스포티지 LPG를 사실 때 한 풀옵션 정도까지 가실 수 있는 것 정도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세세한 옵션 사항을 따지고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는 브랜드사가 지향하는 바와 가치, 네임밸류 이런 것에서부터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나머지의 기타 등등 주행 관련한 또 편의사양 관련한 옵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가타부타 할 만한 비교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이 두 브랜드사가 지향하는 바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요, 제가 있는 힘껏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려가지고 힘을 끝까지 뽐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소리는 굉장히 크게 올라와요. 하지만 제가 밟은 엑셀의 어떤 이 힘만큼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숫자가 완전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 가속했을 때 응답 성능이 바로바로 직결감 있게 올라오지 않는 거, 요거는 스포티지도 비슷합니다. 실제적인 두 차량의 출력을 놓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차량 다 한 140마력 정도대의 차량이에요. 지금 QM6 같은 경우는 딱 140마력이고요. 그나마 스포티지가 한 146마력 정도인데 그 6마력을 여러분이 주행하시면서 체감하시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토크 수치는 상대적으로 QM6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소수점짜리여서 여러분이 주행하시면서 뭐 펀치력이 더 좋네 이렇게 느껴지실 법하지 않습니다. 이 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 이런 전체적인 실현 가능한 범위의 수준, 이런 것들은 두 차량이 정말 비슷하게 조금 답답한 경향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QM6는 속도를 내고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가해주면 그제서야 좀 100km/h의 속도치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높아진 속도를 조금 더 여유롭게 유지해주는 힘은 약간 더 한 수 위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속도를 내는 건 좀 힘들어. 근데 그 속도를 내고 나서는 두 발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주행 성능 자체에서는 사실 안정감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차체 롤링이나 차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하는 지점들을 그닥 많이 만나보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 부분은 소음과도 좀 직결되는데요. 차를 탔을 때 가속을 할 때는 좀 시끄러운 소리가 올라와요. 요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고속에서 주행했을 때의 풍절음이나 이 노면의 소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주 그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가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브레이킹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결이 좀 달라. QM6의 브레이킹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스포티지 LPG는 약간 더 빠릿한데 그 대신에 마지막에 차를 멈춰 세울 때도 약간의 잔여감이 빠릿하게 느껴져서 그게 운전자한테는 약간 타닥 하는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반면 QM6는 멈춰 섰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속도를 감속하면서 몸이 충격을 좀 덜 받는 상태에서 완전히 차를 멈출 수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더 젠틀하고 스무스한 브레이킹이 느껴지는데요. 이 차량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티지 LPG는 후륜이 다 디스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이 QM6 같은 경우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입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느끼기에 브레이킹의 잔여감 자체가 좀 더 운전자가 느끼기에 피로도가 덜한 상태로 느껴지네요. 브레이킹 하셨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상대적으로는 높은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거동이 좀 더 부드럽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면이 울퉁불퉁한 구간에 지날 때 이것도 스포티지보다 좀 더 뭉툭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는 약간 더 뾰족뾰족하게 요철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 차량이 좀 더 부드럽게 이 요철들을 넘어가기 때문에 타면서 느끼는 피로도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느껴집니다. 자, 이 주행을 해보니까 QM6 LPG가 주행상에서 느껴지는 장점은 확실히 꽤 느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만 아쉬운 것도 또 손에 꼽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LPG 차량을 타더라도 이 같은 가격대 라인이면 스포티지로 넘어갔을 때 거의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이 실내 옵션의 편의, 이런 것들은 사실 스포티지에서 좀 더 최신화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좀 넓은 화면으로 좀 더 대화면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좀 남긴 해요. 왜냐면 스포티지로 갔을 때는 12.3인치의 풀 디지털 계기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많이 주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최신차, 가장 디지털화된 특성을 느끼기에는 이 QM6보다는 스포티지의 편을 좀 더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는 9.3인치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주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받는 이 응답성과 이 직관성에 있어서는 사실 운전자가 느끼기 좀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가는 주행 상황과 방향들을 이 세로가 잘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계기판은 조금 더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QM6 LPG 가볍게 타보면서 제가 또 타봤던 스포티지 LPG와도 좀 비교를 해봐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QM6 LPG는 타면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차에 대한 어떤 내구성,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영역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가장 최초로 이 중형 SUV 사이즈에 LPG라는 걸 넣어놨던 브랜드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좀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매력적으로 여겨지고요. 역시 이 LPG 차량의 이 엔진 스펙에 걸맞게 아주 빠릿하게 아주 직결감 있는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만나기는 어려운 차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로운 거동에 좀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타시기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이 차는 뒷공간을 충분히 2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SUV인데다가 2열에 열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편의 사양들도 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신 그런 가족들에게 패밀리카로서 가장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뭐 세금 혜택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LPG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한 정말 가성비 옵션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 탔을 때 사실 연료 탱크에다가 이 가스를 주입해 놓은 그것보다 이 연료 다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나가는 그 잠재력, 끝까지 이 연료를 뽑아내는 힘이 QM6가 대단히 좋았거든요. 이 새로운 2023년형 QM6도 동일하게 이 아주 훌륭한 연비를 좀 자랑하는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장거리 다시 한번 또 뛰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2023년형 라인을 보면서 QM6 퀘스트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먼저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벤 차량인데 그게 아주 요물인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은 제가 실제로 타보면서 좀 차박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차량의 좀 잠재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차박사형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이 날씨 만끽하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차박사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